그 좋은 강연 해주신 이상현 대표님께 박수 보내드리고요. 혹시 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용균법 제정이 돼서 미흡해서 이 법까지 같이 제정이 됐는데 지금 김용균법에 대한 산업안전보호법 개정 부분은 지금 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김용균법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괄되어 있는 내용인데 뭐 인구에 많이 회자된 내용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이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세 가지 정도 되겠네요.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비슷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도급 금지와 관련해서 위험한 작업은 도급을 금지하는 게 하여튼 아니라 이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게 되게 엄격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개정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는 범위를 되게 늘렸고 가령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 배달 노동자들 뭐 이렇게 흔히 요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까지도 늘린 부분들이 있고 이 세 번째가 이제 처벌과 관련해서도 이러저러한 처벌 강화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이루어졌었거든요. 김용균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것도 미흡하지만 많은 부분이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확대가 되고 개혁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노동운동이든 사회운동이든 개입할 여지는 많이 생겼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 법, 모든 법이 완전한 법이지 않기 때문에 그 법 자체에 대해서 김용균법 제정 이후에 당연히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다라고 했던 게 김용균 씨가 일했던 그 작업장은 도급 금지 작업장으로 안 됐거든요. 그런 의미가 이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다 이런 표현인데 그것까지 다 따내기에는 굉장히 힘들었고 사회적인 이 노동과 자본 간의 이 힘의 세력 관계가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 다 떼내려면 한국이 엄청나게 운동이 활발했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촛불혁명의 그 힘으로 사실은 김용균법 제정도 촛불혁명의 그 사회운동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나마 그 정도로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 상당히 큰 저는 성과가 있었다. 부족하지만 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처벌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 산안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산안법이라는 게 사실 예방법이기 때문에 거기 처벌 조항을 많이 담아가지고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고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처벌 강화 부분은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또 산안법의 미진한 부분들이 보완이 됐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계속 얘기되지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유예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있는 문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긴 하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5인 미만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의 문제는 이 산업안전보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국 사회 이 근로기준법도 다 거기는 지금 적용되고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 노동 현장 자체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만 뭐 별도로 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거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노동제도, 노동체계 자체가 바뀌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운동사회에 대해서 약간 계량주의자인가? 하여튼 저는 그래도 성과가 많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지만 성과는 있었다. 5인 미만 제외되고 50인 미만 미뤄졌지만 성과는 있었다. 저는 성과를 강조하는 편이고 많은 분들은 사실은 저처럼 성과를 강조하지는 않고 한계를 많이 강조하시긴 하는데 뭐 온도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네.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있는 성남의 성남시 의료원이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없었다가 이번에 이제 채용하기로 이제 채용 인원이 확장되면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를 갖다가 한 명인가 채용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런 지역의 공공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가 지역의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지금 현재 큰 틀에서 보면 노동자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이제 이러저러한 제도들이 있고요. 그 제도들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사회운동한 세력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서비스 영역입니다. 서비스 영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그런데 하여튼 작업장이 안전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야 되고 그 권력 관계 내에서 다양한 행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행동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산업안전보건이라는 특성은 뭐 여러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약간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현장의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이런 걸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지만 그런 것들을 약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은 또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고 노동자의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동자들이 제일 자신의 건강을 제일 잘 알긴 하지만 이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통칭해서 저는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데 한국의 이런 노동자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는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뭐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 문제를 접근하는 프레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문제의 가장 큰 것은 이 서비스가 민간 시장 내에서 너무 민간의 공급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의료 시장 문제랑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가 그 컨설팅이나 서비스가 철저히 이 사업주가 지불을 하고 그 사업주가 지불함에 따라서 사업주의 입김이나 관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제공하는 기관도 대부분 민간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이윤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이 노동자 안전과 건강 관련된 서비스가 질이 굉장히 낮고 또 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우리 특수건강진단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공 서비스 전달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저는 의료와 마찬가지로 이 노동자 안전이나 건강 관련된 서비스, 컨설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이윤 논리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실제 전문성, 진짜 산업의학 또는 산업구강 그 전문성에 충실하여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이 말을 하겠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이윤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공공기관들이 할 역할이 많이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대기업들은 이런 데 역할을 별로 달가워하거나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특히 더 취약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5인 미만 또는 50인 이하 이러한 돈을 지불할 능력도 없는 그러한 기업들이 사실 더 열악하잖아요. 여러 선생님들은 뭐 사업장을 나가보시니까 아실 텐데 엄청 열악하잖아요. 한국 사회에 어떻게 이런 공장들이 아직 있나 싶은 공장들이 여기 선생님들 뭐 한 70년대, 80년대부터 일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공장들이 아직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 그러한 데를 조금 공공기관들이 좀 바꿔나가는 그런 역할들이 지역사회 내에 중요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그 강의와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이상윤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질문 하나 더. 네, 예. 좋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한계보다는 성과가 더 많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운동의 조직화예요.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사회의제화를 하는데 상당한 이제 그 성공을 거두었는데, 예컨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JTBC나 MBC 같은 데서 집중 기획으로 보도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방송사에서 스스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주최해서 운동을 조직화 하셔가지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하셨는지 이렇게 팁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산업국방보건 영역에서 그와 관련된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희 영역의 그 사회 의제화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저희도 뭐 언론 기획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언론을 섭외하진 않았어요. 언론이 스스로 나와서 했어요. 진짜 이 이슈는. 오. 언론들이 더 적극적으로 막 저희들을 귀찮을 정도로 막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언론은 전문성은 없